안녕하세요. 영농가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공기질이 회복되면서 숨쉬기가 한결 편안한 하루였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오전 중에 중부와 영남 지방에서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이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무난한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또 이번 주말 동안에는 평년 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겠는데요. 다만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날씨가 점차 흐려져 오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전라남도 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일요일인 모레는 전국적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집중되겠고 천둥, 번개와 함께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을 보시면 제주 산간지방이 150mm 이상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 밖에 제주도와 경상 해안지방에는 30에서 80, 그 밖에 남부지방에도 10에서 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면서 그동안 얼었던 땅이 녹아 지마디 약해질 수 있으니까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구름 모습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반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도 대부분 회복되면서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점차 남쪽에서 다가오는 이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오전 중에는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오후부터는 차츰 날씨가 흐려지겠습니다. 제주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겠고 밤에는 전라남도 지방에도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춘천이 영하 5도, 서울이 1도, 대전이 영하 1도 등으로 평년과 비슷해서 아침에는 많이 쌀쌀하겠습니다. 북한지방도 평년과 비슷하고 오늘과 기온이 비슷하겠는데요. 강계의 경우 영하 5도, 함흥이 0도로 아침에는 춥겠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오늘과 비슷해서 서울이 13도, 강릉은 18도까지 오르겠고 대구와 광주도 17도로 낮 동안에는 포근하겠습니다. 북한 역시 함흥이 14도, 평양은 10도 등으로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자세한 해상 날씨 보시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전해상에서 물결이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하지만 모레부터는 전해상에서 물결이 높아지고 바람 또한 강하게 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날씨를 알면 농사가 보인다. 영농가 날씨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김성일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는 최근 어떤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지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구온난화가 간소화되면서 이상기상 발생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생태계 전체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은 기후 의존성이 커서 기후변화에 취약하므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생태계 영향 분석, 신작물 적응 모델 마련 등 기후변화 연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김성일 원장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의 연구 결과와 함께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화면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1973년 12.4도였던 전국의 평균 기온은 1994년 13.2도로 0.8도가 상승했습니다. 이 기온은 2016년도에 들어서 13.6도로 상승해서 1973년 이래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나라도 평균 기온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라남도의 상황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미래 기후변화를 예측해봤다고요? 네, 전라남도 광주를 기준으로 향후 2100년까지 4월과 8월에 최고 기온을 예측해봤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요. 2020년 21.5도에서 2100년에는 최고 기온이 25.7도까지 약 6도가량 상승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전라남도 광주의 최근 30년간 8월 최고 기온이 평균 32.1도인데 이 역시 무려 7도 이상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농작물 재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예, 기온 상승으로 주요 농작물의 주산지가 남부 지방에서 충북, 강원 지역 등으로 북상하게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우선 중남부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던 복숭아, 배, 포도 등의 재배지가 북상하고 있는데요. 사과는 경기 포천까지 재배지가 북상했습니다. 제주도에서 대부분 생산하던 한라봉도 전북 김제까지 올라갔고, 고성과 보성처럼 주로 남쪽에서 재배하던 멜론과 녹차는 강원도 양구와 고성까지 북상했습니다. 네, 이 같은 변화 때문에 우리나라 기후가 점차 아열대화 된다고 하고 있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우리나라의 기후대를 예상한 지도입니다. 아열대 기후는 전체 경지 면적의 10.1%로 제주와 남부 일부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2080년도 우리나라 기후대를 예상한 지도를 보면 아열대 기후가 한반도 경지 면적의 62.3%로 중부 내륙까지 확장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우리나라의 기후대가 아열대화하게 되면 아열대 과수의 재배 면적이 점차 증가하게 될 텐데요. 이 화면을 보시면 지금은 주로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해안 일부에만 해당하고 있는데 2041년도 이후를 보면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에 이어서 우리나라 동해안까지 점차 따라서 확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작목 역시 아보카도, 또 구아바, 망고, 용과와 같이 그 수가 늘어나고 더욱더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원장님, 이런 분석에 의한다면 21세기 후반쯤에는 전라남도 지역이 아열대 기후에 속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네, 아열대의 시작점인 전라남도에서는 연구 개발, 더 나아가서 채용까지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집적화된 공간으로 기후 적응 아열대 작물 실증센터와 기후변화 농업연구소, 기후변화 농업 채용교육단지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기후변화에 따른 아열대 작물 재배 면적 증가로 아보카도, 패션프루트와 같은 아열대 작물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구소를 만들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 농업연구소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미래 농업 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아열대 및 자연자원을 소재로 한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 등이 이루어집니다. 아열대 작물 유전자원 확보 및 체계적인 육성, 전문 인력 양성 및 채용 교육을 통한 관광을 활성화하여 6차 산업화 및 융복합 산업화 등 미래 농업으로 한 발짝 더 나갈 것으로 예정인데요. 내년 9월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네, 기후변화 연구소를 통해서 아열대 작물에 대한 연구가 더욱더 체계화될 예정인데요. 현재 전라남도에서 재배하고 있는 아열대 작목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예, 지난해 농촌진흥청에서 선발한 20대 아열대 작목 재배 면적은 전국에 316헥타르인데요. 이 중에 26.1%인 1%에 해당하는 82.5%가 전라남도에 재배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전라남도에서 재배하고 있는 대표적인 아열대 작목 중에 레드양이 가장 많은 25헥타르를 재배하고 있고, 이어서 패션프루트라고 부르는 백향과가 8헥타르, 애플망고 역시 8헥타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강황, 여주, 석류, 비파, 커피, 오크라, 파파야 등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아열대 작목 단지도 조성할 계획이라고요. 예, 그 농가 현장 실증 시험을 거쳐서 곤역별 육성 계획을 수립해서 4개 곤역으로 나누고 올해부터 2022년까지 총 사업비 45억 원을 투입해서 신소득 아열대 작목 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중부 서해안지대는 부지화와 무화과 등 5개 작목을, 남부 해안지대는 석류, 비파, 커피 등 11개 작목을 재배할 예정입니다. 또 동남 지역에서는 현재 인기 있는 백향과 올리브 등 3개 작목을 재배해야 되고, 북부 산간지대에서는 파파야, 백향과 등 6개 작목을 재배할 단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네, 원래도 날씨와 농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앞으로는 기상 정보가 더욱더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예, 물론입니다. 앞서 확인했던 것처럼 기온 상승에 따라 재배가 줄어든 또는 반대로 한계선이 상승하는 작물도 있거든요. 이 같은 변화를 확인해 줄 수 있고요. 미리 이상 기온에서 대비하는 농업에 있어 기상 정보의 확인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전라남도에서 재배하고 있는 대표적인 아열대 작물이죠. 레드향의 주요 산지인 장흥군의 관사늪, 회진면, 부산면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라는 위기를 농업 발전의 또 다른 기회로 삼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같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농가에게 어떤 시스템을 추천하고 싶으십니까? 네, 그 온도와 습도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을 보면 이해가 더 쉬운데요. 스마트팜이란 비닐하우스, 축사, 노지작물 등 재배 환경에 정보통신 기술을 결합시켜 원격으로 컴퓨터, 모바일 장치 등을 이용해서 농사 환경과 자동 제어 장치를 관측하고 제어하는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작물 및 가축의 생육 환경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의미합니다. 네, 스마트팜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의 경우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농산물의 생산량과 교육량 모두에서 세계 1위인 미국에서는 최근 인공위성에서 받은 위치 정보를 이용해서 무인 트랙터로 농장을 원격 관리하는 기술을 도입하고 있고요. 또한 그 농업이 95%는 과학기술이고 5%는 노동력이라고 믿는 농업 선진국 네덜란드에서는 이미 1977년부터 온실을 컴퓨터로 관리하는 복합 환경제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은 정부 차원의 스마트팜 지원에 힘입어서 다양한 기업들이 스마트팜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역시 세계적인 이 추세에 발맞춰서 최근에는 스마트팜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나 보급이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스마트팜 보급 사업 지원의 확대와 함께 도입 효과, 우수 사례 등이 알려지면서 스마트팜 보급 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2013년 이전까지는 350헥타르에서 2015년에 2배가 증가했고요. 2017년엔 무려 4,010헥타르가 보급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4년에 전무했던 축산 스마트팜도 2017년 790%로 증가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비약적인 증가 추세인데요. 그렇다면 전라남도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도입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죠. 예, 시설원회를 시작으로 해서 노지작물, 축산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ICT 거점 지원센터 교육장을 운영하여서 스마트팜을 도입하고자 한 농가와 기존 농가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 현장 컨설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스마트팜을 도입하게 되면 농가에는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예, 실질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이해가 쉬울 텐데요. 실제로 전남 하순에서 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는 한 스마트팜 농가는 스마트폰과 복합 환경관리를 이용해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수량도 평균보다 2배 이상 올리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효과를 올리고 있네요. 앞서 축사에서도 스마트팜을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축사에서는 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축산농가의 고령화와 자유무역협정에 대응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축산시설의 스마트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축사 내부 환경 모니터 장비, 사육 단계별 사료 자동 급이기, 선별기, 사료 관리기, 음수 관리기, 자동 포유기 등 자동 원격제 장비와 축사 모니터링, 분석 제어 및 생산 경영 관리 등을 위한 정보 시스템 등 시설 장비를 설치하게 됩니다. 실제로 양돈 분야의 스마트팜 효과를 분석한 결과 분만율은 25%, 대지 출하 시 상위 등급 출원율은 6.9% 오른 반면에 사료비는 9.2%, 노동비는 6.6%, 질병 발생 피해액은 43.9% 줄어든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과 이렇게 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 자세도 그렇고 스마트팜 도입도 그렇고 우리 농가 역시 4차 산업혁명 그 중심에 들어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4차 산업혁명과 농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4차 산업혁명은 농업에도 농업테크라는 큰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ICT 장비의 도입은 고령화되고 있는 우리 농가의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시설하우스 스마트팜을 보급하고 노지작물의 스마트팜인 커넥틱팜 시범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커넥틱팜이란 농경지에 IoT, 드론, 자율주행 농기계 등을 설치해서 유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해서 효율성, 생산성, 수익성을 높이는 개념으로 농업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비한 미래형 농업 형태입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또 올해는요,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더 특별히 중요한 해라고 들었는데요. 2019년도 국제농업박람회를 농업기술원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이거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하는데요. 올해로 4번째 맞이하는 2019년 국제농업박람회가 다가오는 10월 17일부터 10월 27일까지 11일간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주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미래를 꿈꾸는 농업, 여성이 바꾸는 세상이란 주제로 여성 농업마당, 전시 체험마당, 상생 교류마당, 혁신기술마당, 홍보 판매마당까지 5개 테마로 구성되는데요. 여기에 국내 학술 행사 등을 또 포함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019년도 국제농업박람회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라남도에서 재배하고 있는 아열대 작물 중 하나죠. 패션프루트의 산지, 담양군의 담양읍, 고서면, 대전면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의 김성일 원장과 함께 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농업기술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방송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영농가 날씨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 어땠는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농업과 기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기상에 따라서 농업에 여러 가지 흉작이 일어나고 소득의 차이도 나타나는데요. 우리 농업인들이 이 정보를 잘 활용해서 소득을 높이는 데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구나 이 기후 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기후 변화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면서 새로운 작물을 도입한다든가 아니면 작물에 대한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그 재배 기술들을 좀 발전시키다든가 하는 그런 미래형 어떤 전략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4차 산업혁명이 오면 농업은 다 망한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오히려 정보통신 기술을 우리 농업에 도입하게 되면 더 많은 어떤 편리성과 생산량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들을 현장에서 현재 경험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여러분, 특히 젊은 사람들이 농업을 통해서 자기 일자리를 찾고 미래를 꿈꿔나가는 그런 어떤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농과 날씨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는 대기질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에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